자, 소학원의 두 번째 파트인 친구, 좋은 친구, 그리고 멀리해야 되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글 같은 경우에는 통사구조가 계속 반복돼요. 통사구조가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해를 하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빠르게 끝내고 뒤에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유익한 이 세 가지 벗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해석은 유익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익한 것이. 그러면 이 유익한에 이 한이 하다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까? 이 니은이 관형사형 어미가 되겠죠. 관형사형 어미가 되고 이 이는 요 이는 뭐가 될까요? 그럼 의존 명사가 됩니다. 한글 맞춤법을 아마 1학기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뭐한 뒤에 명사가 오는데 이거는 유익한 것이가 됩니다. 그러면 뒤에 지금 뭐가 빠진 상태예요? 가가 빠진 상태죠. 여기 지금 가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럼 빠진 게 아니고 뭘로 온 겁니까? 2로 끝났기 때문에 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0 형태로 온 거죠. 가라는 주격 조사가 0 형태로 온 겁니다. 자, 다시 세 가지 벗이요. 그러면 이 시옷은 뭐가 돼요?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가 되고 받침이 지금 디귿이죠. 뭐를 맞춰준 겁니까? 팔종성법을 적용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디귿이 시옷이 됐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팔종성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느다란 물방울.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에 시옷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디귿이 와도 되고 시옷이 와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 시옷으로 고정이 되겠죠. 왜냐면 칠종성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디귿이 빠지고 시옷이 살아남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오는 당연히 서술격 조사고 조사가 될 거고 해로운 또 나왔죠. 기본형은 뭐가 됩니까? 해롭다가 됩니다. 해롭다. 그래서 15세기에는 그냥 넘기니까 해로운 이렇게 썼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16세기 순경은 비읍이 소실되고 온이 된 형태죠. 해로운 이가 지금 여기와 똑같습니다. 지금 통사구조가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따로 하지 않을게요. 이가 세 가지 똑같죠. 세 가지의 벗이니 똑같으니까 해석 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뒷칸 정직칸을 얘기합니다. 정직칸 그렇게 되면 지금 국외음화가 안 된 거죠. 얘는 직으로 나와야 되는데 국외음화가 안 됐고 정직한 일을 벗하며 신실한. 자, 신실이라는 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직한 일을 벗하며. 자, 지금 계속 뭐뭐를 벗하며 구조가 반복되니까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들어온 것이 많은. 한이라는 건 많다라는 뜻입니다. 많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한이 이렇게 안 쓰이고 이런 형태로 쓰였으면 정말 하다라는 두가 쓰였겠죠. 이것은 훈민정음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훈민정음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온
들온의 기본형이 뭐죠? 듣다입니다. 기억하시죠? 기본형은 듣다예요. 그럼 얘는 무슨 불규칙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불규칙 공부, 순경음 비읍이랑 반치음에 대한 불규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디귿 불규칙이 돼서 뭘로 바뀝니까? 리을로 바뀝니다. 들은 것 이렇게 가겠죠. 들은 것이 많은 이를, 들은 게 많다는 건 학문과 격식이 높다, 박학다식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박학다식하다. 벗하면 유익하고 그렇게 하면 좋고, 거동만, 여기서 거동이라는 건 행동인데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 몸짓만 익은, 익다라는 의미인데 익다. 당연히 연철이 되고 여기는 지금 두음 법칙이 쓰이지 않은 거죠. 익은 이를 벗하며 야당하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앞에서 15세기에는 옴과 움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쓰였는데 여기는 지금 뭐가 쓰이기 시작합니까? 기가 쓰입니다. 명사형 어미 기가 16세기부터 사용이 됐다. 15세기였으면 아당, 야당, 홈 이렇게 앞자에 아를 맞춰서 오로 옴이 왔겠죠. 이해되시죠? 자, 명사형 어미 기가 쓰였습니다. 혹시 현대국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안따가 있으면 안즘으로도 쓰지만 안기라고 쓰면 이걸 명사화 시켰다고 얘기하잖아요. 명사화 시켰다. 그래서 음에서 기가 쓰였다라는 게 16세기의 특징입니다. 자, 다시 잘하는 일을 벗하며 야당하기. 야당이 아첨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만 속인다. 교언영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말만 익숙하다. 이 말은 근데 훈민정음에서는 말씀이었죠. 말씀, 15세기에는 말씀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뭐가 지금 잘 안 쓰이고 있는 겁니까? 각자병서가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각자병서는 쌍기역, 쌍디귿 이런 것들을 각자병서라고 하고 시옷 디귿, 시옷 비읍 이런 경우에를 합용병서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자, 확인 하나. 이렇게 나눴을 때 어두자음구는 무엇이었죠? 글 앞에 자음들이 오는 건 바로 합용병서만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왜냐면 이건 하나의 의문으로 보고 이건 두 개의 의문으로 보기 때문에 어두자음구는 합용병서만 들어간다. 기억하시죠? 익은 이를 벗하며 볕하게 되면 해로운 이라 이랬습니다. 해로운 이라. 자, 아까 해롭다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앞쪽에서는 이어적기가 돼서 지금 보세요. 앞쪽에서는 어때요? 마침 이 니라 똑같은 상황인데 니라로 끝났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라로 끝났습니까? 이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니라로 어떤 건 이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연철과 분철에 혼란이 왔다. 함께 쓰였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쵸? 자, 그래서 얘는 15세기였으면
해로 분이라. 다시 말해서 순경음 비읍이 있고 그것이 넘어가서 해로운이라 이렇게 쓰였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금목자극에 대한 경계, 나쁜 친구들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는 게 여기 옆에 있네요. 자, 옆에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따라오세요. 옆에를 보니 표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순경음 비음.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여린 히읗. 얘는 뭐라고 그러죠? 반치음. 이런 것들이 소실됐다. 그렇지만 요건 뭐라고 하죠? 옛 이응, 아래아는 사용되었다. 방점에 혼란이 있었고, 자, 점 두 개를 찍냐, 하나를 찍냐, 안 찍냐 같은 이런 방점이 혼란을 겪었다. 왜냐면 여긴 지금 뭐가 쓰이지 않았어요. 동국정음식 표기가 쓰이지 아니었죠. 이 방점은 무엇 때문에 맞춰준 겁니까? 중국의 원음에 맞춰주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팔정성법이 적용되었다라는 거. 팔정성법. 그래서 받침 디귿도 쓰일 수 있고 시옷도 쓰일 수 있었다. 기억하시죠? 현실적 한자음, 동국정은식 표기가 아닌, 동국정은식 표기는 이상적 한자음이니까 현실적 한자음이 사용되었고, 자, 여기 지금 쓰여지지 않네요. 자, 아까 전에 했던 것들을 공부해 볼게요. 각자 병서가 쓰이지 않았고, 모음 조화는 문란하게 됐다. 혼란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함께 쓰였으며 명사형음이 옴과 움이 혼란을 겪었다. 그래서 끝내는 뭐가 나왔다? 명사형음이 기가 나왔다. 그리고 리을 이응 활용형이 15세기에는 쓰였는데 이제부터는 16세기는 리을 활용형이 쓰였다. 자, 기억하시죠?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63페이지로 오세요. 63페이지 보면 정리하는 내용이 있죠. 자, 음음 부분에서는 세종 훈민정음이랑 따졌을 때 아까 전에 말했던 여린 히읗, 반치음, 순경음 비읍을 사용하지 않았고, 예로는 해로운이 있습니다. 모음 조화가 문란해졌고 어두자음군이 간혹 보인다. 방점에 혼란이 왔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방점은 규칙적으로 사용됐다. 이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서 보는 겁니다. 자, 문법을 그럼 한번 써볼게요. 그대로 연결을 해서 써볼게요. 명사형 어미, 옴, um이 규칙적으로 출현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뒤에 가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혼란이 왔다. 간단하게. 예시로는 뭐가 있었다? 비르, 소미오가 있었다. 아마 15세기였으면 비르, 수미오, 의에 맞춰서 um이 왔을 것이다. 기억하시죠? 자, 명사형음이 기가 쓰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가 쓰인다. 예시로는 아첨한다는 뜻의 야당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리을 이응 활용형인데 여기서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리을 활용형이 쓰였고 그 예시로는 일러, 두음법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닐러라고 썼다. 그 다음에 표기법을 보면 각자 병서는 사라지고 끊어적기가 확대됐으며, 그러니까 함께 쓰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들온이면
정확히 어떻게 쓰였겠어요? 드 넘어가면서 15세기에는 온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오 모음 조화도 안 됐죠. 거기서는 맞춰줬겠죠. 모음 조화를 드룬 이렇게 막혀줬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사이소리가 시옷으로 통일됐다. 지금 사이소리에 대해서는 우리 공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보류를 하시고 팔종성법 표기에 따라서 벗과 벗 다시 말해서 디귿과 시옷이 둘 다 쓰일 수 있었고 나중에 가서는 벗으로 정착될 것이다. 칠종성이 적용되면 칠종성은 언제 적용됩니까? 근대 국어에 가서 다음 시간 3주차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대 국어에 가서 적용이 됩니다. 한자 표기는 동국 정음식 표기가 쓰이다가 이렇게 형식 종성 엉, 정, 세종 어제 훈민 정음 어젠데 여기 형식 종성 이응이 쓰였죠. 근데 16세기에는 현실적 한자음으로 표기했다. 받침에 아무것도 적은 게 없다. 이거고 의미의 이동이나 축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의미 축소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단어적인 어휘적인 부분은 어차피 모두 다 외우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문제에서 주어질 때 그때그때마다 연결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직접 한번 소학 언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7번을 펴봅니다. 문제 37번을 펴보세요. 37번. 그러면은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소학 언어가 나와 있죠. 자, 우선은 이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 공부를 했으니까 바로 문제로 가도 큰 상관이 없겠죠. 바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공자 플러스 2 지금 본문에서는 붙어있는 상태죠. 분석되어 현대국어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말에 자 가가 붙는 것과 차이가 있군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공자를 현대국어로 쓰면 공자 가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이를 쓴다는 거죠. 가가 아니고 해석은 분명 가로 되는데 이를 쓴다는 거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맞네요. 2번 니은은 닐러입니다. 닐러인데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예로 현대국어에서 단어의 첫 음절에 이 모음 앞에 니은이 오는 것에 제약이 있다. 자, 니은이나 리을이 오는 게 제약이 있다. 라는 게 두음 법칙이었죠. 차이가 있군. 우리는 니은이 제약을 받으니까 오지 않고 여로 쓰죠. 여. 여기서는 일러로 쓰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은 자, 디귿은 부모께 할 때 깨입니다. 그럼 이거 조사죠. 부사격 조사. 현대 국어와 달리 시옷과 다른 자음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였었다. 그래서 합용병서다. 맞네요. 4번 리을과 시옷은 자, 리을은 거시라이고 그 다음에 시옷은 맞춤이니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끊어적기가 된 거고 리을은 이어적기가 된 상태죠. 자, 여기 이어적기 끊어적기. 자, 현대국어의 형태를 밝혀 적는 끊어적기의 방식과 달리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의 방식을 둘 다 사용하고 있다. 안 되죠. 하나는 끊어적기가 왔기 때문에 답 4번. 자, 5번까지 볼게요. 미음과 비읍은 현대국어와 목적격 조사의 쓰임이 유사한 예로 자, 목적격 조사를 얘기를 하네요. 미음은 뭐가 왔습니까? 도를 이렇게 왔고 비읍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말하기 위해 일홈을 이렇게 왔습니다. 자, 모음으로 끝난 말에는 자, 모음으로 끝났죠. 를 접고 자음, 홈. 자음으로 끝난 말에는 을을 사용하였군. 자, 이건 맞네요. 그러면 답 4번. 자, 같은 페이지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서 얘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30페이지를 피면 됩니다. 30페이지. 30페이지를 피면 7번이 나와 있어요. 30페이지에 7번을 보세요. 30페이지 7번. 자, 이거는 배우지 않은 거예요. 배우지 않은 문법 체계인데, 배우지 않더라도 수능형 문제는 그냥 조건에 맞춰서 들어가는 그림 맞추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 맞추기. 그럼 이걸 읽고 바로 풀어볼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건 내신에서 또는 긴 보기에서 말해주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중세국어 명사 중에는 뒤따르는 조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나무로만 나타나는 명사가 중세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합에 따라서 나무 또는 나 받침 미음 기역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거기 보면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조건입니다.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조건.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조건. 명사의 형태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1, 2, 3.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신경 써서 적어주면 됩니다. 조사와 결합 없이 단독으로 쓰일 때나 첫 번째 혼자 단독으로 쓰일 때나 와와 쓰일 때는 그냥 씁니다. 나무로 실현된다. 나무.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도 나무로 씁니다. 그럼 이거 3번은 다르겠죠. 와를 제외한 모음. 우리가 보통 앞에서도 공부해보면 모음이 올 때 변하죠. 모음이 올 때. 모음. 그러니까 와를 제외한 모음이 올 때는 나, 받침, 미음 기역으로 실현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인데 이게 지금 나무의 형태인 겁니다. 나무. 그리고 뒤에는 보조사 은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넘겨준 거죠. 그쵸? 그러면 남근이 됩니다. 남근. 이해됐죠? 자, 어차피 조건 세 가지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1번. 자, 우리는 세 가지 조건만 생각하면 됩니다. 남기. 받침이 미음 기역일 때는 이가 왔습니다. 이가. 그럼 얘는 지금 나무 가니까 주격 조사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얘는 당연히 이가 오는 게 맞습니다. 와 이외의 모음이니까 나무 와. 와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나무와. 3번 남글. 자, 지금 모음이 왔는데 뭐가 왔어요? 와 이외의 모음이 왔죠? 잘 왔네요. 그래서 넘겨서 남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본은 나무를. 맞죠? 4번 나무에. 애가 왔습니다. 자, 애는 지금 어때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와도 아니고 자음도 아닙니다. 와도 아니고 자음도 아니고 단독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쳐줘야 되죠? 자, 형태가 이 형태고 오겠죠. 그런 다음에 의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남귀 이렇게 쓰여지겠죠. 남귀. 얘는 틀렸네요. 여기는 지금 마다
자음이 왔으니까 그냥 형태를 유지하면 되네요. 이해됐죠? 자음.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우선은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아이고 또 비행기가 지나가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실전 풀이를 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문법 체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훈민정음을 공부하지 않고 이것과 연관되는 중세국어의 소학 언해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아유 그래도 나는 훈민정음을 한번 보고 싶다. 정규 시간에 훈민정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 나는 졸았다. 이런 학생들을 배려해서 훈민정음도 3주차 때는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주 기본적인 거 외에 오늘처럼 어미, 접사, 조사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근대 국어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근대 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문제들을 풀고 선생님한테 질문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문자나 톡을 보내주면 선생님이 주중에 전화를 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2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엔드. 자, 수고하셨습니다.